미국과 캐나다의 선교단원 17명을 납치한 IT 갱단이 이들의 몸값으로 1,700만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수사국은 IT 당국과 공조해 인질이 풀려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류 대란을 겪고 있는 서부 항구 인근 주민들이 밀려드는 트럭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팬데믹으로 인한 인력난으로 연말 해외 배송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지갑과 핸드폰 없이 손바닥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비대면 결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손바닥 결제를 도입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19 핫스팟이었던 캘리포니아주가 미 전역에서 전파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와 조지아 등 7개 주를 포함한 나머지 모두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새로운 모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선교단 17명을 납치한 IT 갱단이 인질 1인당 100만 달러씩 총 1,700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IT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납치 사건인데 연방수사국은 IT 당국과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미국인 선교단 17명을 납치한 IT 무장단체. 인질 석방 대가로 1인당 100만 달러, 총 1,700만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스 키텔 IT 법무장관은 연방수사국과 IT 경찰이 납치범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협상엔 최소 수주가 걸릴 전망입니다. It would be very unfortunate for the $17 million to be paid because that would only reinforce the gang and that would only finance further kidnapping. 오하이오주에 본부를 둔 기독교 자선단체 소속 17명은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의 보육원을 방문하고 나오던 중 피랍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랍자 중엔 8개월 아기와 3살 등 5명의 미성년자도 포함됐습니다. 납치의 배후로는 400마우조라는 범죄 조직이 지목됐습니다. 해당 조직은 지난 4월에도 사제 5명과 수녀 2명 등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치안이 급격히 악화한 IT에선 이런 납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발생한 납치 건수는 최소 600건에 달합니다. There's no functioning government and the gangs rule Port-au-Prince and the country at large. 국무부는 피랍자들 석방을 위해 IT 당국과 공조를 이어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갱단이 피랍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한다면 당국은 공습과 함께 구출 작전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와 롱비치 항구의 물류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몰려드는 트럭 교통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년 동안 이 지역에서 트럭 운행이 문제였지만 최근 항구에 입항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컨테이너 선이 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트럭 출입이 제한되는 주택가까지 트럭들이 오가면서 아이들과 이웃 주민들의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주민들이 LA 항만 당국에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했지만 항만 경찰은 관할 구역이 아니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놨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기준 100척의 컨테이너선이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며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5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항구 인근 주민들은 LA 항만을 관할하는 조 부스카이노 LA 시의원에게 트럭 교통량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연말을 맞아 한국으로 선물을 보내시려는 한인분들 많으실 텐데요. 팬데믹으로 인한 인력난을 비롯해 연말연시 우편물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려는 한인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세계적인 해운 물류 적체 현상의 영향으로 혹시 한국으로 보내는 우편물도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올해는 일찌감치 배송업체를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그냥 한 3일, 4일 그 정도면 갔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냈었는데 10일이 걸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일찍 해갖고 보내는 거예요. 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국제 항공 우편은 물류 대란의 영향엔 벗어나 있지만 연말 우편물 급증으로 배달 지연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리 발송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년과는 달리 팬데믹으로 인한 인력난에 이로 인한 통관 지연 사태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편 물량이 급증하는 크리스마스에 배달 일자를 맞추기 위해선 최소 10일 이상 여유를 두고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열흘 전에는 보내시는 게 가장 안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는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연이 생길 수가 있고 이제 점점 연말로 갈수록 기간이 하루에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늘어날 수 있으세요. 특히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택배 노조의 파업 역시 배송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배송 회사들 아마 파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밀리는 경향은 있는데 지금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물품을 구매해 한국으로 보낼 경우 의류는 $200, 약품이나 식품, 기능성 화장품 등은 $150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에서 해상 운임을 통해 미국으로 물건을 보낼 경우 평균 2달에서 3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손바닥만으로 물건을 사고 결제할 수 있는 이른바 팜페이가 등장했습니다. 쇼핑객들이 스캐닝 기기 위에 손바닥을 얹어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손바닥 지문과 연동해서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손금과 정맥 모양을 스캔해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호세에 위치한 아마존 스토어. 계산대에 선 손님들은 카드 대신 손바닥을 기기 위에 갖다 댑니다. Will you be paying with your palm today? And it's going to ask you to hover your hand over it. 새로운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인 아마존 원입니다. 쇼핑객들이 카메라 위에 손바닥을 올리기만 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맨 처음 이 장치를 이용할 때는 손바닥 지문과 연동했을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결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정도입니다. I think it was really cool, very convenient form of payment, just quick and easy. 팬데믹의 영향으로 현금 사용 대신 비대면 결제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 지갑이나 핸드폰이 없어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People like me, I'm very forgetful. I always forget my credit card or my watch, and now I don't need to remember to bring my palm. IT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reality is that a lot of introducing new technology is convincing people to use it. And how much easier is it to use than just pulling out my credit card and paying that way? 아마존은 현재 전국적으로 70여 개의 장소에 손바닥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앞으로 사무용 건물과 소매업체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0명에서 50명인 지역을 전파 위험이 낮은 보통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가 현재 유일하게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주 기준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평균 55건으로 양성률은 2.3%에 그쳤습니다. 반면 플로리다와 조지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등 총 7개 주가 전파 위험이 다소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전파 위험이 높은 곳으로 포함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과 관련해 교차 접종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FDA는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을 각각 승인하는 동시에 부스터샷과 관련된 믹스앤매치, 즉 교차 접종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국은 되도록 동일한 제조사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접종하도록 권고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사마다 백신 생산 규모와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앞서 접종받았던 백신과 다른 종류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맞을 경우 공급 대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FDA는 지난달 65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화이자의 코로나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전 LA 시장이 현 LA시의 상황을 최악이라고 평가하며 에릭 가세티 시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비아라이고사 전 LA 시장은 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LA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최근처럼 도시가 더럽고 범죄가 많은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면서 이는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LA시를 불타는 로마와 같다고 비유하면서 가세티 시장뿐만 아니라 LA시 전체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비아라이고사 전 시장은 내년에 열리는 LA 시장 선거에서 공화당의 캐런 베스 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의 식당 상당수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최근 경제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 내의 식당 중 37%가 임대료는 물론 종업원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일손 부족 사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현재 주 전역의 요식업계에서 빈 일자리 수는 35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식당은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았지만 해당 구호기금이 지난 7월 고갈되면서 식당 2만여 곳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레스토랑 협회는 연방정부에 추가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연방의회는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을 2년 만에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 시간 서울에서는 한미일 정보 수장들이 만나 종전 선언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는데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손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식별된 곳은 동해 신포 인근 해상입니다. 신포는 북한이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해상에서 발사된 만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발사 위치가 물 속인지 물 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 당국은 잠수함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개발 중인 신형 잠수함이 움직인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지난 2015년과 2019년에 공개된 북극성 1, 3형과는 다른 신형으로 보입니다. 사거리는 비슷하지만 정점고도가 크게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난 11일 공개됐던 소형 SLBM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거리는 줄었지만 북한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작은 크기의 잠수함에도 탑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NSC를 소집해 유감을 표했고 주변국들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군은 당장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깎아내리면서도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위라며 규탄했고 일본도 베이징 대사관을 통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전력 과시와 함께 그동안 문제 삼아온 이중잣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시험하려는 목적이란 분석입니다. 공교롭게도 한미일 정보수장들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종전선언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제사회가 이번 발사를 다시 도발로 규정할 경우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종전선언을 지금 중심으로 놓고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나 남측에 끌려가기보다는 북한이 판을 주도할 수 있다. 한미의 조건부 평화를 제의하면서 무기 시험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 한반도 정세의 진전을 위해선 창의적인 해법과 적극적인 대화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비난하면서도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들은 지역 안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가 더욱 필요함을 보여줬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백악관은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여러 결의를 위반했다면서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악관 대변인은 외교적 해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번 발사를 통해 대화와 외교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하다는 게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and engage in sustained and substantive dialogue. These launches also underscore the urgent need for dialogue and diplomacy. 오늘 워싱턴에서 만난 한미일 세 나라의 북핵 수석 대표들도 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면서도 북한 문제 해법은 대화라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상황이 자꾸 생기는 게 북한에 대한 관여 정책에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대화로 해결한다는 큰 틀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협의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지했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종전선언이 북한과의 대화 시작에 유용하다는 공감대가 한미 간에 있지만 미국은 종전선언이 채택될 경우 미칠 영향에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정한 문안을 놓고 한미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변호사들의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대북 기조에 별 변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선언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관심인데 정확히 이거다라고 짚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금연 보조제로 여겨지는 전자담배가 실제로 금연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 샌디에고 허버트 워터하임 공중보건 장수과학대학원 연구진은 13,000여 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전자담배 사용은 흡연자가 성공적으로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담배 사용을 중단하고 전자담배 등 다른 제품으로 전환한 사람들은 아예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다시 흡연으로 재발할 위험이 8.5% 증가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전자담배가 금연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전자담배로 전환한 사람들의 흡연 재발률이 훨씬 낮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자담배 사용이 장기간에 걸쳐 금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진들은 전했습니다. 4살짜리 남자아이가 70피트가 넘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도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프 카운티 수세 구조팀에 따르면 아이는 지난 15일 부모와 함께 켄터키주에 위치한 레드리버 협곡의 프랜시스 아치 트레일을 오르던 중 미끄러지면서 70피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이의 몸은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힌 가벼운 찰가상과 타박상만 있을 뿐 다행히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대 측은 아이를 즉시 병원으로 옮겨 정밀 검사를 진행했지만 상태는 양호했다고 전했습니다. 켄터키주 렉시턴 남동부 42,000에이커에 펼쳐진 레드리버 협곡은 사암 아치와 높은 절벽으로 유명하며 해마다 수십만 명의 등산객과 암벽 등반가, 캠핑족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백신 패스가 있어야 식당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현지 분위기를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식당. 백신 패스를 보여줘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과 72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가 음성임이 확인된 사람, 과거 코로나에 걸려 항체를 보유한 사람에게 QR코드 형태로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6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영화관, 식당과 카페는 물론 기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도 백신 패스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C'est très facile en fait, ça prend une seconde pour montrer son passe et après on peut manger tranquillement et faire tout ce que l'on veut. 프랑스에서 백신을 맞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려면 수시로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한 번 검사받는데 우리 돈 약 7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는 주말마다 백신 패스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백신 패스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On commence à récompenser les citoyens qui obéissent, c'est-à-dire qui veulent bien être vaccinés, et on veut transformer en paria.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백신 패스 제도를 내년 7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백신 패스가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측면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수 시민들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Je pense qu'on aurait véritablement tort de relâcher la pression parce que dans de nombreux départements, l'épidémie est en train de reprendre sans qu'on en parle trop. 우리나라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미접종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설득과 소통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샌메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샌메뉴엘.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대장동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검찰에 체포됐던 남욱 변호사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아직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귀국 직후 남욱 변호사를 체포해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온 검찰은 오늘 새벽 0시 반쯤 남 변호사를 석방했습니다. 검찰이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체포 시한은 지난 18일부터 48시간 지난 오늘 새벽 5시까지였습니다. 이 시한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자 풀어준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과 관련해 로비 대상자로 알려진 7명 가운데 2사람 빼고 실제 돈이 전달된 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의 위법성이나 자신의 배임 혐의와는 철저히 선을 긋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구속기한이 이틀 더 늘어나면서 검찰은 오는 22일까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하는 경기도 국정감사가 또 한 번 열립니다. 국감 1차전에 대해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고 서울시 국감에서도 대장동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국감장 열기가 가시기도 전에 여야는 이재명 국감 1차전 평가를 두고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말처럼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장물을 나눈 자가 도둑입니다.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되는 양 궤변과 비웃음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별렀던 국감이 공수표로 끝나버렸다는 탄식도 나왔습니다. 또 국정감사 진행이 편파적이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국민의힘 53분 썼어요.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 얼마나 쓴 줄 알아요? 145분 썼어요. 행안위는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대장동 개발 방식은 서울시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지사 공세에 가담했습니다. 초과 이익이 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추후에 누가 이익을 가져갈 건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았어야.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가 경기도 국감이냐며 서울시에 집중하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경기도에서 뺨 맞고 서울시에 와서 화풀이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오 시장과의 설전으로 확대됐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정도 제대로 못하면서 경기도정 간섭하고 계시는데요. 금액은 얼마냐면요.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 주십시오.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서력하려는 야당과 2차 방어에 나선 이 지사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와 5.18을 빼면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또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사과하라, 망언이다 라는 비판이 이어졌는데 윤 후보는 말꼬리를 잡는다며 맞섰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이른바 전두환이 잘했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부패 척결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나왔습니다.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남에도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잘했다는 이유로는 조직 관리를 들었습니다. 맡긴 거예요. 이분은 군에 있으면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맡겨놨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겁니다. 실제로요, 이 국정이라는 건 그런 모양이에요. 경악스럽다는 비판이 당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지난 2007년 전 씨에게 세배를 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던 원희룡 후보는 윤 후보가 헌법 정신을 망각했으니 사과하라고 했고 홍준표 후보는 아무 말 대잔치를 넘어 망발이다. 유승민 후보는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5.18의 아픔 앞에서 인간으로서 공감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표계산을 하는 건지. 그러나 윤 후보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도 말꼬리 잡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5.18과 또 군사 쿠데타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앞에 뛰고 뒤에 뛰어가지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집단학살범도 집단학살을 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냐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당이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5월 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그동안 국민의힘의 사과는 대체 뭐였냐며 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비호한 망언을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항의 시위 2주년을 맞아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항의 시위 2주년을 맞아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재작년 지하철 요금 50원은 인상을 도화선으로 고질적인 양극화와 빈부격차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수만 명의 시민들은 4개월가량 시위를 이어가 30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시위 2주년을 맞은 지난 18일 시위대는 여전히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불평등과 부조리의 분노를 표출했고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 시민 2명이 숨지고 전역에서 45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흑인 최초로 미국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별세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장은 지난 7월 파월 전 장관과 진행했던 마지막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게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미국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절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고 단언했는데요. 이어 미군의 아프간 철군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아프간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다며 병마와 싸우는 자신의 근황을 의연하게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대대적인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해 일일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에 모스크바시는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6개월 이내에 코로나19를 앓은 적이 없는 60세 이상 시민과 기저질환자에게 주거지 등에 자가격리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같은 방역 조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달 25일부터 4개월간 병원, 상점 방문, 운동 등을 위해서만 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샌메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샌메뉴엘.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별다른 도구 없이 얼굴로만 결제가 가능한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은 전 세계적인 화두인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얼굴 인식으로 지하철 요금 결제입니다. 개찰구 앞에선 남성이 카메라를 응시하자 문이 열리는데요. 안면 인식을 통해 지하철 요금을 결제한 겁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세계 최초로 대규모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이 도입됐다는데요. 페이스페이란 이름의 이 기술은 교통카드나 승차권, 별도의 지문 인식 없이 승차 요금이 탑승자 카드에서 결제된다고 합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해서 전용 앱에 승객이 자신의 얼굴 정보를 등록하고 결제 수단을 연동하면 끝! 모스크바시 교통국은 240여 개 지하철역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인데요. 논란이 일자 시 당국은 암호화된 사진은 본래 사진 모습으로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의 한 70대 여성이 결혼 45년 만에 첫 아이를 출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인도 70세 여성, 첫 아이 낳았어요. 백발의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사진 촬영이 한창인데요. 이 아이는 할머니의 손자가 아니라 직접 낳은 아들입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인도 구자라트 한 작은 마을에 사는 노부부의 사연을 전했는데요. 올해 나이 70세인 라바리 씨는 수십 년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다가 완경 후 최근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도한 끝에 극적으로 아이를 얻었습니다. 대부분 여성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완경을 겪기 때문에 70대 여성이 자연 임신할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매체는 전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한 의학회는 난소가 없더라도 정상 자궁을 갖고 있다면 어떤 나이의 여성도 시험관 아기 시술 등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임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수도 이 커플의 결혼식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인도 남부에 사는 커플의 사연인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소 타고 물 위를 둥둥, 홍수도 못 말린 결혼입니다. 인도 케랄라주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붉은색 예복을 차려입고 커다란 솥 안에 마주보고 앉은 남녀. 어른 허벅지까지 차오르 흙탕물에 몸을 담근 이 두 남성은 솥배를 밀고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바로 두 남녀의 결혼식이 열릴 힌두교 사원입니다. AFP 통신이 보도한 건데요. 현지 이곳은 지난 15일부터 연일 쏟아진 폭우 탓에 홍수와 산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런 날씨에도 결혼식을 미루는 대신 솥을 타고 식장으로 직행한 건데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결혼식이 됐다며 무사히 식을 올린 소감을 밝힌 신랑. 신부와 함께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것 같네요. 코로나19로 취업이 쉽지 않은 가운데 이탈리아의 한 도둑은 정직한 행동 덕분에 일자리를 얻게 될 기회를 잡아 화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도둑이 남긴 메모. 제가 훔쳤어요. 펜으로 꾹꾹 눌러 쓴 메모 옆에 꼬깃꼬깃한 10유로 지폐가 놓여 있습니다. 빵을 훔친 도둑이 남긴 편지와 빵값인데요. 최근 이탈리아 피스토이아의 한 빵집 사장님을 빵을 도둑 맞았지만 이런 사실도 까맣게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몰래 가게를 다시 찾은 도둑이 돈이 없어 빵을 훔쳤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는 고백이 담긴 메모와 함께 빵값을 듣고 사라진 겁니다. 주인은 SNS를 통해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정직하고 용기 있는 도둑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다며 팔로워들에게 도둑 찾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훈훈한 글이 화제가 되자 현지 언론까지 직접 취재에 나섰지만 아직 도둑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십자군 전쟁 때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유물이 지중해에서 발견됐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십자군의 검, 900년 만의 발견입니다. 해저를 탐험하던 잠수부의 손에 딱 걸린 이것. 얼핏 봐선 따개비가 잔뜩 달라붙은 쇠막대기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건 900년 된 십자군의 검입니다.
칼날 길이만 1m, 무게가 1.8kg인 이 고대검은 12세기 초 십자군이 점령했던 이스라엘 항구 도시 하이파에서 발견된 건데요. 당시 조류가 바뀌어 검을 덮고 있던 모래가 휩쓸려 나가자 손잡이 부분이 잠수부의 매서운 눈에 띈 겁니다. 현지 유물관리국 관계자는 이 검은 물속에서 발견됐는데도 보존 상태가 완벽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앞으로 복원 작업을 거쳐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국경과 문화, 언어를 뛰어넘어서 난민 아동 구호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시리아에서 유럽으로 장대한 여정 중인 거대한 인형이 있습니다. 6번째 키워드는 난민 인형의 유럽 횡단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트로카데로 광장. 3.5m 크기를 자랑하는 거대 인형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공경에 빠진 난민 아동들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제작된 리틀 아말인데요. 아랍어로 희망이라는 뜻으로 지난 7월 말 시리아에서 출발해 영국까지 실제 난민들이 지나는 경로를 따라 무려 8,000km를 이동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환대를 받기도 했지만 그리스 지역에서는 돌을 맞는 순환을 겪었다고 영국 매체 가디언은 전했는데요. 적대감을 드러내는 일부 유럽인의 모습에 해당 프로젝트 관계자는 인형이 환영받지 않은 일은 실제 난민에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틀 아말은 영국 맨체스터를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9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